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깊은 겨울밤입니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하나둘 까먹고 달콤한 유자차 한 잔으로 온몸을 녹이는 시간. 생각만 해도 평화롭고 행복한 저녁 풍경입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이 소박한 겨울 간식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와 여러 의료기관의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잘못된 과일 섭취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살이 넘으면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때 칼륨이 가득한 과일을 잘못 드시면 콩팥은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망가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나 손발이 퉁퉁 부어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들락거리지는 않으십니까?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누리내과 인공신장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들의 콩팥 건강만을 지켜온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 콩팥을 망가뜨리고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콩팥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심코 먹던 겨울 과일 중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약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제가 콩팥을 살리는 지혜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콩팥은 망가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콩팥이 미련할 정도로 침묵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이나 위는 조금만 탈이 나도 바로 속이 쓰리거나 아프다며 주인에게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콩팥은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져 당장 투석을 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바로 잘못된 안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도 잘 나오고 몸이 붓지도 않으니 내 콩팥은 아직 튼튼하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착각이 겨울철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온몸의 혈관을 꽉 조여 수축시킵니다. 그 결과 혈액 순환은 느려지고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60년 동안 한 번도 갈아 끼우지 않은 낡고 녹슨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낡은 필터에 겨울 추위로 인해 차갑게 굳고 끈적해진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는 찌꺼기로 막히고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몸에 좋다며 무심코 먹는 달콤한 과일과 차는 지친 콩팥에게 휴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과로를 안겨줍니다. 혈액은 꿀처럼 더 끈적해지고 좁아진 콩팥 안의 미세한 혈관들은 그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터지고 망가져 갑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웃으시던 분이 오늘 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겠다는 다짐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10년 뒤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보내는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왔지만 사실은 겨울철 콩팥을 가장 괴롭히는 과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살 이후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겨울 과일은 바로 귤입니다. 겨울이 오면 거실 탁자 위에 귤 상자가 놓여 있는 풍경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익숙한 모습입니다. 손에 끈적임도 묻지 않고 칼을 쓸 필요도 없이 껍질만 살짝 벗기면 되는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귤을 과일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먹게 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져 있거나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수북했던 귤 껍질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무심코 먹는 습관입니다. 상큼하고 비타민이 많다고만 알려진 이 귤이 늙고 지친 콩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칼륨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칼륨이 들어오면 소변을 통해 아주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해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귤을 10개씩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은 여러분의 콩팥은 다릅니다. 이미 거름망이 낡아버린 상태에서 겨울철 추위로 인해 혈관까지 좁아져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콩팥은 쏟아져 들어오는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고 의학적으로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손발끝이 저릿저릿하거나 입 주변이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둔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저 날이 추워서 그렇겠지, 혹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위험 수치를 넘어서는 순간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규칙적으로 쿵쿵 뛰어야 할 심장이 파르르 떨리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심정지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위험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일부 혈압약 성분은 콩팥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 때문에 칼륨 배출구 하나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귤이라는 칼륨 폭탄을 계속 쏟아붓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겨울철 귤은 비타민 공급원이 아니라 심장을 위협하는 사약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과일은 귤보다 더 달콤하고 쫀득한 유혹, 바로 곶감입니다. 겨울철 명절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고 수정과나 차와 함께 먹기에도 좋아 냉동실에 쟁여두고 하루에 한두 개씩 꺼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60살 이후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곶감은 냉장고에서 당장 치워야 할 1순위 위험식품입니다. 곶감이 왜 생감보다 더 위험할까요? 과일을 말리는 과정은 단순히 수분만 날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당분과 칼륨이 고농축으로 압축되어 남게 됩니다. 곶감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각설탕 여러 개를 한 번에 씹어먹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끈적하고 농축된 당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액은 순간적으로 물엿이나 시럽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콩팥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평소에도 맑은 피를 걸러내느라 힘겨워하는 노화된 콩팥에게 시멘트처럼 끈적해진 혈액을 억지로 밀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세혈관들은 그 끈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꽉 막혀버리거나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의 여과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곶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도 콩팥에게는 큰 적입니다. 탄닌은 장 속의 수분을 빨아들여 변비를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도 떨어져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데 곶감까지 드시면 장은 꽉 막히게 됩니다. 배설되지 못한 노폐물과 독소는 장벽을 통해 다시 몸으로 흡수되고 그 독소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은 오로지 콩팥이 떠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귤과 곶감이 그저 입이 심심해서 먹는 달콤한 유혹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과일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비싼 돈을 들여 챙겨 먹던 것들이라 배신감이 훨씬 더 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과일은 바로 갱년기 여성의 보약이라 불리는 석류입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 석류가 피부를 젊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효도 선물로 비싼 석류즙을 박스째 사서 드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콩팥 전문의로서 저는 60살 이상 어르신들,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석류는 젊음의 묘약이 아니라 콩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석류는 그 자체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석류를 섭취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딱딱한 씨앗 때문에 생과일로 씹어 드시기보다는 대부분 농축된 즙이나 주스 형태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입니다.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는 섬유질이 칼륨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즙으로 마시면 그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고농축된 칼륨과 당분이 액체 상태로 식도를 타고 내려가 순식간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노화된 콩팥은 이 갑작스러운 칼륨 폭격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집어던져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바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콩팥 기능 보호를 위해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성분의 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석류즙을 매일 아침 몸에 좋다며 습관처럼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이 심장을 공격하여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즙 한 포가 응급실행 티켓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겨울철 위험식품은 바로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찾는 국민차 유자차입니다. 으슬으슬 추운 날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면 온몸이 녹는 것 같고 비타민이 많아 감기도 뚝 떨어질 것 같으시죠? 하지만 죄송하게도 콩팥의 입장에서 유자차는 그저 뜨거운 설탕물일 뿐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시중에 파는 유자청의 뒷면 성분표를 한 번만 자세히 봐주십시오. 유자는 절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설탕이나 꿀입니다. 콩팥은 혈액 속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밀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유자차처럼 당분이 극도로 높은 끈적한 액체가 몸에 들어오면 혈액은 순간적으로 농도가 짙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높아진 혈액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강제로 끌어다 혈액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세포는 수분을 뺏기고 바짝 마르는 탈수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미 겨울철 건조함과 추위로 위축된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게다가 유자의 강한 산성 성분은 이미 노화되어 산성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진 콩팥에게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에 끈적한 설탕물과 강한 산성 세제를 동시에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기를 예방하려다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깊은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귤도 안 되고 곶감도 안 되고 몸에 좋다는 석류와 유자차까지 안 된다니 도대체 이 긴 겨울에 무엇을 먹으란 말인가 하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 같지만 반드시 치유의 길도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콩팥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적 같은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독이 되는 과일 대신 여러분의 지친 콩팥을 되살려줄 진짜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깊은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귤도 안 되고 곶감도 안 되고 심지어 몸에 좋다는 석류와 유자차까지 안 된다니 도대체 이 춥고 긴 겨울에 무엇을 먹으란 말인가 하고 막막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옆에 치유의 길도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 차갑게 식어가는 콩팥을 따뜻하게 감싸 보호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적 같은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4가지 과일은 마치 낡고 녹슨 정수기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코팅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독이 되는 과일 대신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진짜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냉장고를 채워야 할 첫 번째 구원 투수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콩팥에게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사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껍질째 먹는 사과여야 합니다. 흔해서 가볍게 여기셨을지 모르지만 사과는 콩팥 청소부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과일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혈액 속에는 요독이나 중금속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노폐물들이 둥둥 떠다니며 혈관을 긁어댑니다. 이때 사과 껍질에 풍부한 팩틴이라는 성분은 마치 강력한 스펀지처럼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이 끈적한 노폐물들을 싹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혀가던 정수기 필터를 아주 부드러운 솔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사과를 권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이 있습니다. 선생님, 껍질에 묻은 농약은 어떡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에 들어있는 우르솔산이라는 귀한 성분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우르솔산은 나이가 들면서 빠져나가는 근육을 지켜주고 염증으로 뜨거워진 콩팥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물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사과를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 드시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주먹만한 사과 반쪽에서 1개 정도를 아침 식사 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신다면 겨울철 묵은 때가 낀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과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2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낡고 녹슨 콩팥 혈관을 새 것처럼 튼튼하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작지만 강력한 보라색 방패 블루베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생 블루베리가 아니라 반드시 꽁꽁 얼린 냉동 블루베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인 제가 왜 신선한 생과일 대신 냉동을 권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세포벽에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얼리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세포벽이 터지게 됩니다. 그 덕분에 그 안에 갇혀있던 안토시아닌이라는 보석 같은 성분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지게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노화로 인해 얇아지고 녹슨 콩팥의 미세혈관 안쪽 벽을 매끄럽게 코팅하듯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안에는 수만 개의 실타래 같은 혈관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겨울 추위에 얼어붙고 산화되어 녹슬면 콩팥 기능은 뚝 떨어집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바로 이 혈관의 녹을 제거하고 혈관 벽을 탄탄하게 보수해주는 훌륭한 정비공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겨울 간식입니다. 섭취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 줌 정도를 미리 꺼내두어 살짝 녹인 뒤 그대로 드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절대로 설탕이나 꿀을 뿌려 드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로 씻어내고 냉동 블루베리로 코팅해주는 이 두 가지 과정만 잘 지키셔도 올겨울 여러분의 콩팥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소하고 코팅했다면 이제는 콩팥에 떨어진 기운을 북돋아주고 에너지를 채워줄 차례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검은 보석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던 세 번째 과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콩팥을 보아는 으뜸 가는 열매로 귀하게 여겨온 과일입니다. 바로 검은 보석이라 불리는 오디입니다. 오디는 색이 검고 맛이 은은하며 식감이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60살 이후의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시기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오디가 콩팥에 탁월한 이유는 그 검붉은 색깔 속에 숨겨진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노화로 인해 거칠어지고 조금씩 손상되는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차분히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낡은 자동차에 성능 좋은 충격 흡수 장치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디가 콩팥 세포가 받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서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의 양기가 떨어지면서 몸이 쉽게 차가워지고 허리나 무릎이 시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디는 이런 허약해진 콩팥의 기운을 서서히 북돋아주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생오디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면 냉동 오디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가는 생과일과 큰 차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작은 줌 정도를 미리 꺼내 해동해서 그대로 드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가당 두유나 우유에 갈아서 드셔도 아주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단 오디 자체에 부드러운 단맛이 있으니 여기에 설탕이나 꿀을 더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이건 채소 아니에요 하고 헷갈려 하시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콩팥에게 이보다 더 고마운 과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빨간 토마토입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찌꺼기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소와 찌꺼기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오래되면 콩팥 조직을 녹슬게 만듭니다. 라이코펜은 이 녹을 닦아내는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라이코펜이 생으로 먹었을 때는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고 기름과 만났을 때 비로소 세포벽을 뚫고 밖으로 나와 우리 몸에 흡수될 준비를 마칩니다. 생토마토를 먹었을 때와 비교하면 흡수율이 무려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콩팥을 위해서라면 토마토를 드실 때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에 살짝 볶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푹 익혀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토마토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칼륨 함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하루의 중간 크기 토마토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콩팥을 지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과유불급은 콩팥 건강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원칙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적과 콩팥을 살리는 4가지 아군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 하는 식사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식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생명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 하는 식사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되듯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식탁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생명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드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달콤한 과일을 바로 드시면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치솟는 혈당을 처리하느라 췌장과 콩팥은 이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콩팥에게도 숨 쉴 틈을 주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은 본인의 주먹 1개 크기를 넘지 마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사과나 블루베리라도 많이 드시면 그 안에 포함된 수분과 칼륨이 늙은 콩팥에게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부담이 됩니다. 과일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약처럼 조금씩 귀하게 드셔야 합니다. 셋째, 입안에서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서 물처럼 만들어 삼키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줄어듭니다. 대충 씹어 넘긴 과일 덩어리는 소화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를 해독하느라 콩팥은 또다시 밤새 야근을 해야 합니다. 천천히 오래 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이 짊어진 짐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전문의로서 약속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겨울철, 콩팥을 망가뜨리는 길과 지켜내는 길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콩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귤곶감, 석류즙 유자를 조금 멀리하고 사과, 냉동 블루베리, 오디 익힌 토마토를 올바르게 챙기신다면 당신의 콩팥은 분명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로 답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병원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부모님, 형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콩팥과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누리내과 인공신장실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